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계속 내리다가 뭐 옆으로 기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선방하면서 체감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축적해 나간다면 상대적 강세를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흐름을 보이다가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이 종목들이 매물 부담이 없으니까 먼저 가는, 특히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이니까 이 매물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실적주들,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나 이런 건 굉장히 관망세다, 요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환율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1,303원 정도. 뭐 개인적으로는 1,500원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서 시장에 충격을 덜 주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부터 해서 꾸준히 원화가 약세 흐름인데 이건 원화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의 약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출국들의 환율은 강세, 그리고 수입국들은 약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시장하고 엇박자를 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네.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횡보 후에 재차 또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거나 이러기에는 확률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시고, 현상 유지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제노레이처럼 튀어서 이렇게 또 주는 종목이 있다면 본전, 뭐 물론 본전이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면 한 번씩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생업에 열중해서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대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 이 고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벌써부터 느끼셨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호가창 보면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럼 위에 뭐 몇만 주씩 쌓여 있는 거 보면 도대체 저걸 어떻게 사가지고 이걸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주식 도저히 이제 마이너스 40, 50 된 거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실감이 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지치지 않도록, 항상 그렇지만 인내심이 다 소진이 되면, 그러면 인내심 소진된 그 상태로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는 어떤 정부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9.11 테러 이후에 2003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이, 이 시절에 이제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 부동산 얘기나 주식 얘기나 해보자, 참여정부에서. 그래서 증시 부양책을 썼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세계 경기가 호황인데다가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4배 상승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10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이런 큰 장세, 대세 상승장이 왔었는데 이 경기 침체 끝에는 또 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 지금 실탄 다 써버린다? 물론 지금 손절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 1000포인트 빠지고 여기 와서 외양간 고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기서 실탄을 다 써버린다, 그럼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횡보가 길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 이후에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잘 버티다가 올라갔으면 한 20%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대세 상승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수년 동안 이어지면 가야 될 게 못 갔던 그 에너지가 응축되고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은 그래도 적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는데 좋은 가격에 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이 길게 가져갈 만한 안정적인 투자자들로 교체가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길게 겪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눈높이가 한껏 낮아진 상황에서 퇴출될 기업들은 퇴출이 되고, 그래서 남은 기업들 중에서 이 좋은 종목들만 남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을 할 거다. 요 시점까지 인내심을 잘 지켜야 되고 실탄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 그리고 주식도 본전 밑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고, 뭐 요런 현상 유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나가야 되겠다. 예,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저는 전기차를 지금 한 4 년째 타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런 이득을 얻었습니다. 제가 유류비가 한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전에 K7을 탔었는데 유류비가 50만 원 나오다가 한 3만 원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요금 할인이 좀 줄어서 한 5만 원 정도로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큰 편익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한 14만 킬로 정도 됩니다. 이때는 보자, 한 6년 타서 14만이고 지금은 4년 타서 14만이니까 주행 거리가 한 1.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타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좀 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다. 예, 요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주행 관련해서 예, 좋습니다. 밟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앞지르기 같은 거 싫어하지만 이렇게 차들이 서 있으면, 예, 이런 데 끝에 서 있다가 팍 치고 나가 가지고, 왜냐면 초반에 스피드가 되게 좋습니다. 팍 치고 나가 가지고 예,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행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애매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 보통 차 같으면 빠르게 반응을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전기차는 이게 쑥 들어갑니다. 예. 별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도 없이. 네, 그래서 주행 성능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이 운전하는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전기차가. 그래서 경제성이나 다 좋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상태냐? 저는 이제 4년이 됐고 이거를 5년 장기 렌트를 하고 인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당시에 3,300만 원 정도를 해서 보조금을 받고 사게 됐는데, 지금 인수가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근데 중고차 가격이 한 3천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넣은 금액 4년 동안 1년에 한 500씩 넣었으니까, 그러면 한 2,500에 한 3,200 정도가 되는데 인수까지 하면 뭐 중고차로 팔아도 본전이 그동안 연료비도 안 들고 예, 그래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족스러운 예, 그런 거였고, 제가 또 저 차 사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예,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코나 코나 EV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타고 가면 예, 되게 의아해합니다. 옷도 병신같이 입고 가고 예, 차도 뭔가 좀 별로인 차를 가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병신같이 보이겠습니까? 예, 근데 또 막상 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러면 또 그거랑 또 별개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딱히 이것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220 볼트로만 가능하면 충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양극, 음극이 있고 요 리튬이 이렇게 뾰족하게 마치 그 석회석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데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빠르게 팽창을 하면서 푹 찔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이 납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을 하지 않으면 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220으로만 충전을 하니까 불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충돌 사고가 나서 불이 난다. 웬만큼 강하게 충돌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안전하게 가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딱히 충돌을 해서 불이 날 만큼의 어떤 강력한 충돌, 그것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 그래서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나오는 거 원통형은 아래쪽을 약하게 해서 불이 아래쪽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탈출할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예, 그래서 크게 예, 크게 이게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제가 이제 시행 투자를 하니까 아는데 보통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너무 심할 정도로 강요를 합니다. 예, 그게 비용이 또 많이 드는데 급속 충전기 이런 거 하나 설치할 때마다 비용이 한 40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충전 시설이 들어갈 때. 이 40억이 들어가면 분양가에 반영을 하면 다행이지만 못하면 그만큼 수익이 깎이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늘어나고 제가 예전에 비상장 회사 투자를 하려고 찾아봤던 게 이제 파워큐브 코리아인데 이 파워큐브 코리아가 220볼트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 이동형 통신이 되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고 이걸 이제 파워큐브 코리아가 이 태그를 설치한 이 콘센트에다가 예, 꽂고 태그 확인하고 차에 꽂으면 예, 자동으로 이 충전 용량이 체크가 돼서 과금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워큐브 코리아에 투자하면 좋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투자할 방법이 없는 예,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 저는 만약에 신차를 사시려면 전기차를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급속 충전은 좀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예, 그리고 뭐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이 주행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불 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 시에 불이 나는 거는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전기차에 불이 날 정도로 세게 박으면 아마 일반 차라도 목숨이 무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아야 이제 이게 불이 난다라고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이런 답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상 타보지 않은 분들이 전기차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정확한 전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거의 초창기에 사가지고 전기차 처음에 타고 다녔을 때 진짜 연예인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되냐,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해서 되게 신기해 가지고 예, 저한테 말을 되게 많이 거는 그래서 '아 연예인들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래 타 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교적 정확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웰푸드팜 있고 순차적으로 된다고 됐는데 그 웰푸드팜 같은 경우는 5분이 토스증권으로 하셨는데 이 토스증권은 KOTC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고를 못 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5분.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딱 500분인데 500분 중에서 495분께
웰프드팜 주식이 입고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럼 나중에 잘 간직하시면 나중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장품은 제가 아마 연말 정도에 할 거고, 제 계획은 이제 추석 전에 한번 그 세트를 제가 주문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웰푸드팜 하신 분들이 한 500분 되니까 500세트를 주문해 가지고 요 세트에 이제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비누, 세제, 샴푸린스, 그리고 그 핸드워시, 뭐 이런 것들, 예, 요 세트를 하나 주문을 해서 500세트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럼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아마 제 생각인데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저 이걸 써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짜로 화장품 써내,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정말 심도 있게 잘 써보시고 뭐가 문제다 이런 부분들도 잘 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써보니까 세제에 거품이 좀 많은 것 빼고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근데 저는 좀 둔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인식이 있을 거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추석 전에 한번 세트를 주문해서 한 500분 정도한테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일부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아시다시피, 아니요, 모르시겠네. 예, S&P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S&P가 떨어지고 장기 계약은 S&P가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격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입찰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매력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100kW당 200만 원 정도 벌 것 같다가 지금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벌 것 같다. 물론 이 금융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대출을 잘 받기만 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지붕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가격을 좀 세게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붕을 빌려주는 쪽에서도 뭐 쉽게 내게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의 진행이 다소 늘어지는, 예.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가 부동산 자금 회수하고 밴드를 개설해서 정식으로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는, 계획은 이제 5월 달이었는데 뭐 자금도 늘어지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좋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한 연말 정도,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뭐 제 노래가 한번 튀어줬으니까, 물론 상승폭 예상한 것처럼 다 반납을 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 쓴 곰탕을 먹고 운이 나빴으니까 로또 복권 한 장씩 하면 혹시라도 당첨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마저도 몽땅 꽝은 진짜 그 당시에 운으로 따지면 지지리도 나쁜, 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아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지 하고, 지금 그때 비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지금은 야, 근데 참, 근데 체감으로만 따지면 이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은,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이땐 정말 희망이 없고 공포스러웠는데, 지금은 뭔가 그런 거 없이도, 뭔가 큰 동요는 없지만 괴로운, 예, 그런 좀 성격이 다른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나쁜 시기를 그래도 같이 해서 참 태백산맥님께는 참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조금 반응이 있었던 제노레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노레이가 아주 기분 나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팔고 나갔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데 키움증권의 매수 매도가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하니까 들어온 단타 수요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런 인위적인 상승 같은 게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도 참고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래에셋도 비슷하고 NH투자증권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외국계에서 좀 팔고 한국투자증권에서 팔고, 요게 그 예전에 2대 주주였던 그 친구들이 파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재료 없이 이렇게 상승했다. 이게 과연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해서 자기들이 털고 나갔든 아니면 한번 매물을 소화를 해봤든 뭔가 인위적으로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있다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얘네들이 아무리 개인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지들이 어쩌겠습니까? 세력이고 뭐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개의치 마시고 오늘 10,000원 근처에 한번 갔다 왔다라는 거. 잠시지만 잠시지만 이 시장 폭락 이전 주가를 잠깐이나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단단해지는 부분이 매우 클 겁니다. 다시 주가가 돌아오긴 했지만, 왜냐하면 매물도 소화가 됐고 여러모로 아주 보약 같은 오늘 상승이었다. 캔들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도 현 시기에는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물 소화하고 한 달쯤 뒤에 반응이 오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제 노래에 무슨 호재가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재입니다. 얘들은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수출 비중도 커서 환차익도 있을 거고,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 개척 60개국에서 지금 제품 수출을 하고 또 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원래 가격 제시하면 환율 때문에 싸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쟁사 대비 절반의 가격에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 근데 이제 환율 때문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더 낫다니까. 경기 침체니까 또 비싼 제품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기 마련이고,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제노래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게 어차피 오를 건데 급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 매물 소화 성격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0,000원 가까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데는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것만 해도 오늘 참 값진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놀루션이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이 되는데, 지금 확진자 숫자를 봤을 때 확진자들이 뭐 몇백 명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꾸준히 이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름철이니까 증상이 안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제 환절기 되면 증상이 나와서 40,000명, 50,000명 될 거고 100,000명 될 거고, 그럼 또 뭐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끝없는 이제 방역과 코로나의 이 시소 게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단키트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에이 저거 한철이고 끝나가 아니라 계속된다. 그러면 제놀루션이 지금 가격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끝물이니까 너네 내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끝물은 끝물은 계속 진단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1분기에 무려 153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시가총액 1210억짜리 회사가 한 분기에 153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대로만 이어지면 600억, 투자를 하면 2년 만에 이거 싹 다 회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실적인데, 그거 일회성이니까 안 올라가는 거 맞아 했던 부분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일회성 아니구나, 150억, 뭐 80억, 100억, 100억 뭐 이렇게만 놔도 4,500억씩 영업이익이 팍팍 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제놀루션이 그렇게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자사주도 사고 배당도 하고. 그러면 시장은 뭐 이미 내릴 만큼 내려서 더 내려봤자고. 이게 안 가겠습니까, 얘가?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뭐 16,000원 정도까지 가면, 그러면 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상태. 예, 그리고 인트로저도 반격의 기미가 보이는데 인트로저의 어떤 성격도 똑같습니다. 이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아무래도 이 렌즈 같은 쪽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지만 방역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방역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어떤 반자율형의 방역이 점점 선진국에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초창기하고 비교하면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외형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트로조의 외형은 이제 뭐 회사의 어떤 인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매출이 900억, 800억 찍다가 이제 올해는 아마 1,400억 정도 찍을 것이다. 이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전망이 좋고 그 실적이 자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물건을 팔아서 얻는 수익. 이러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턴하려는 모습이니까 이전보다는 나은 흐름. 그게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한 30,000원 정도, 30,000원 이하였던 것 같고 28,000원, 30,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런 매도 기회를 놓친 건 아쉽긴 한데 현재 시장에서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 되는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의 영역에서 보자면 마이너스 한 5% 정도? 많아야. 예, 이 정도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합니다. 제너레이도 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16% 정도 되는데 시장 대비 양호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유동성은 실적을 내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역시 걱정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탐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우진 플라임. 많이 빠져서 반등하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바닥권에서 예, 바닥권에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회복을 하는 걸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찍이 이런 침체권이 없었을 정도로 단기 급락을 하고 지금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야 이제 회복을 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회복을 하려면 이 우진 플라임도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놓는 실적은 아주 준수하기 때문에 실적 2분기 실적까지 발표하면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이제 요 에너지를 잘 모아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물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게 속임수고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에너지가 우진 플라임에서 보이느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속임수 하락은 아니고 그냥 에너지 축적 후에 방향이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시장이 그때 하필 나빠 가지고 재수 더럽게 없어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3,000원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횡보하다가 요 추세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이런 공방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우진 플라임이 당장은 뭐 탐탁지 않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횡보 흐름이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일찍 시작이 됐고 제가 네이버를 신나게 깔 때마다 반등을 하고 요는 아주 또 나쁜 타이밍을 보여주긴 한데 지금 보시면 반등하고 죽고 반등하고 죽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횡보가 이어지는 요런 양상입니다. 이 횡보가 이어지는 양상에서 네이버가 실적으로 어떤 지금 주가의 정당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1분기 실적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주가가 이미 부러져 가지고 여기서 반등해봤자 기술적 반등인데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메커니즘 아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면 기다리다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반등 자체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와서 횡보를 길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주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 네이버에 대해서 뭐 저가 매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도 잠깐 반등하나 싶었더니 조정을 받습니다. 다만 요 카카오의 이 캔들은
예, 상승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오냐 여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좋아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시장이 나쁘면 뭐 백약이 무효하니까 이게 반등이 안 나오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찰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예, 그리고 카카오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원대로 내려왔는데 자회사들 거품 감안하면 아직도 내릴 게 남았다. 다만 이 추세선까지 이렇게 마주하려면 예, 요렇게 좀 횡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옆으로 긴다. 옆으로 기는 과정에서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방향을 나쁜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자동차가 좋았던 상황에서 현대모비스가 조금 나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뭐 모든 업종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세트가 움직이면 그 다음이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면 부품주들이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고 현대차, 기아차의 이익이 늘어나면 단가 협상 같은 거에서도 조금은 후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숨을 쉬게 됩니다.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들이. 그러면 그 부품주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또 개선된 실적으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요런 관점에서 한번 어제는 이제 자동차고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도를 보면 만도가 올 들어 시장 대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다만 이제 고점을 너무 빨리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고 한 5배 올랐다가 죽고 요게 이제 지금 한 2년 가까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만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실적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차 쪽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상태고 실적 대비해서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격, 자산 대비해서 가격 이런 것도 적정한 수준인데 만도가 이제 친환경차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싼 상태가 한참 지속이 되다 보면 그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부품주가 너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되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위아는 과거에 이제 큰 변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예, 2만 원도 안 하던 종목이 또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 쌍봉 찍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요 현대위아는 뭐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고 실적 대비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아주 낮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치만 누가 사야 오르고 누가 팔아야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뭐 외형이 좋고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또 그게 뭐 주가 상승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당장은 뭐 결국은 가치에 맞춰서 가지만 그래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 달린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달릴지 안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만도나 현대위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작은 자동차 업체 하나 보면 풍강, 자동차 부품 업체. 예, 풍강을 보면 올해 초에 한번 크게 한번 반응이 있었고 이후에 계속 죽어 지내다가 좀 반응이 있을 만하니까 시장 때문에 꼬꾸라지고 겨우 또 회복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체로 이제 큰 이익이 나면 단가를 깎자고 협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실적을 늘려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뭐 반개라든지 직계라든지 이런 재벌 2세, 3세들이 하는 사업체들은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런 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강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그리고 이 나쁜 시기에도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효율화가 됐다는 얘긴데 왜냐면 매출이 이때보다 줄었지만 이익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풍강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다시 400억대를 회복했습니다.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5%대까지 올라왔는데 제조업에서 5%를 한다라는 건 아주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달리게 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신금속 한번 보면 큰 이제 거래 없이 있는데 제가 한번 주변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현대차에서 이 공장을 거의 지어지다시피 한다. 그 100%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납품이 될 거다. 전기차 관련 부품이. 예, 그랬을 때 반응이 생각보다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고 주주분들조차도 그래서 뭐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뭐 이런 인식이다 보니까 이제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수출 비중도 있으니까 원화의 약세인 환경에서는 환차익도 좀 보게 될 겁니다. 뭐 원자재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관심을 받을 때는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작은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었나? 근데 왜 몰랐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예,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가격 매력도 있고,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풍각도 마찬가지고, 예, 가격 매력도 있고, 양도세가 100억까지 기준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예, 어려운 시장에서 잘 기다리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응 자리가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